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을 줄여도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나 이틀만 조절해도 금세 배가 들어가고 몸이 가벼워졌지만 50대가 넘어가면 같은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더 해야 하나? 먹는 걸 반으로 줄여야 하나? 고민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단서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잠, 즉 수면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몸은 깨어 있는 동안보다 자는 동안 지방을 더 많이 태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잠든 직후 깊은 숙면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숙면 단계가 짧아지고 체온 리듬과 호르몬 분비가 흐트러지면서 잠이 얕아지고 쉽게 깨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잠이 줄었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부 내장 지방 증가, 혈당 불안정, 폭식 충동 증가, 나이살 고착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50대 이후 체중 관리의 절반이 수면에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렙틴은 감소합니다. 즉, 잠을 덜 자는 순간 몸은 스스로 배고프다, 더 먹어라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태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 시절 키를 크게 하는 역할로 알려져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 바로 깊은 숙면 단계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은 지방을 태울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지방이 쌓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가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은 복부 지방을 집중적으로 쌓이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 수면 부족은 이 코르티솔 수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왜 배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수면 패턴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배 주변 지방은 조금만 먹어도 쉽게 붓고 잘 빠지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수면은 체중과 혈당, 호르몬 균형을 조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을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해도 잠이 고르지 않으면 원하는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잠만 안정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은 수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수면 개선만으로도 배둘레가 줄었다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굶고 운동하고 뭔가를 참아야만 살이 빠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다릅니다. 이제는 의지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몸의 리듬이 올바로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리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변화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의 양을 갑자기 줄일 필요도 무리하게 운동량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밤 잠드는 순간부터 몸이 스스로 지방을 태우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50대 이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손쉬운 체중 관리 비법입니다. 나이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붓기 시작하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살이 안 빠지네라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는 훨씬 복잡한 몸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양이 늘거나 운동을 덜 해서 쪄버리는 살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 자체가 서서히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 이것이 바로 나이살의 본질입니다. 사실 50대 이후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량 감소와 호르몬 변화입니다. 젊을 때보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은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됩니다. 즉,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쉽게 살이 붙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육 감소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자는 동안 분비되는데 3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50대에 접어들면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2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음식만 줄이며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장 호르몬이 수면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몸이 성장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는데 수면이 얕아지면 이분 비율이 급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체온 조절 능력과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이렇게 잠의 질이 떨어지면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크게 둔화되고 결국 배 주변을 중심으로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밤에 쉽게 허기를 느끼는 이유도 수면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포만감을 주는 렙틴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유난히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 습관은 의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수면 질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이 스스로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려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즉, 배고프다, 먹어라라는 신호가 뇌에서 강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이살의 또 다른 주범인 코르티솔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상승합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을 계속 높여 놓습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몸은 지방을 태우는 것보다 지방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살이 찌고 특히 배만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왜 배가 볼록해지지? 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밤마다 가볍게 깨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잠이 얕아지면 깊은 수면 단계가 짧아지고 그 결과 지방을 태우는 시간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몸은 하루 24시간 중 지방을 태우는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배 주변으로 살이 몰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부 지방은 다른 부위에 비해 호르몬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르티솔이 높으면 복부 지방이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형 변화가 아니라 건강에도 위험 신호를 줍니다. 복부 지방은 내장 지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 혈당, 심장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배만 나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로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이살의 상당 부분이 수면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식단을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아도 되고 헬스장에서 2시간씩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스스로 지방을 태우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잠이 깊어지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고 지방을 태우는 기전이 활발해집니다. 동시에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낮아집니다. 결국 하루 동안 쌓였던 지방과 피로를 정리하고 다음 날 깔끔한 몸 상태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잠이 흐트러지면 그날 하루는 물론 그 다음 날까지 체중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먹고 노력해도 몸의 기본 리듬이 함께 움직여주지 않으면 체중이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5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식사보다, 운동보다 먼저 잠을 다스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잠의 질만 회복되면 몸은 다시 지방을 태우는 리듬을 되찾고 배 주변의 단단한 나이살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억지 노력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지속적입니다. 밤마다 잠이 들 때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태워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살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정말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잠은 지방을 태우는 가장 강력한 촉진제입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두 가지를 작동시키는 기반이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몸은 지방을 태울 준비 자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을 저장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수면의 질을 회복하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낮 동안과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의 분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장 호르몬뿐 아니라 식욕과 관련된 주요 호르몬들도 조용하게 균형을 맞춥니다. 낮 동안 많이 먹지 않도록 신호를 보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 몸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몸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을 위해 내부 환경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세포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이 호르몬은 깊은 잠이 시작되고 약 12시간 동안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잠 단계가 짧아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량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지방 분해 능력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이 호르몬이 활발히 작동하면서 몸은 기본적인 지방 태우기 모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고 폭식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 역시 수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렙틴은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해 과식을 막습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렙틴 수치가 낮아지면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싶어지고 늦은 밤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을 겪게 됩니다. 반면 잠을 잘 자면 렙틴 수치가 안정되고 뇌는 충분하다라고 신호를 보내 과식 충동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식욕이 조절되면 자연스럽게 섭취 칼로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체중 조절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잠이 깊어지면 지방을 태우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몸속의 당과 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낮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장시간 지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항산화 작용과 지방 대사 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면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깊은 잠에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잠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면서 지방 대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결국 수면은 여러 호르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방을 태우는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은 단순히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만 잠이 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 몸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는 지방을 태우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입니다. 몸이 긴장해 있으면 에너지가 지방 저장 방향으로 흐르지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에너지가 소비되고 지방 분해가 촉진됩니다. 즉, 잠이 깊어질수록 지방이 분해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되면서 몸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지방 분해를 방해하고 특히 복부 주변에 지방을 집중적으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배가 쉽게 나오고 수면이 불규칙한 사람일수록 나이살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 수면 하나만 무너져도 전체 균형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렙틴과 그렐린이 안정되고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습관만 잡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배가 덜 나온 것 같다, 아침에 몸이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의지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지방을 태우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7, 8시간을 자는 이유가 단순히 피곤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조절하는 생리적 정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의 기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고 체중 관리가 쉬워집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도 살이 안 빠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배만 유독 나오고 빠지지 않았는지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쉽고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귀찮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몸이 스스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잠의 질을 되찾는 것, 이것이 나이살을 이기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지는 몸으로 바뀌기 위해 우리가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루틴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개선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일 뿐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잠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결국 나이살을 서서히 녹여주는 힘을 만들어 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일, 빵,
라면처럼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식사를 늦게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잠들면 깊은 수면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밤중에 자꾸 깨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흔히 저녁 늦게 먹으면 살이 찐다고 알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면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집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음식과 간식을 멈추는 것, 이것만 실천해도 몸은 훨씬 더 쉽게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 조명을 50%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빛의 양에 따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부드럽게 유도하고 깊은 수면까지 연결해 주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밝은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LED 조명이나 TV 화면, 스마트폰의 빛은 멜라토닌을 거의 차단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1시간은 집안 조명을 낮추고 가능한 한 따뜻한 색의 조명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변화만으로도 몸은 자연스럽게 이제 휴식할 시간이구나라고 느끼고 수면 준비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반신욕이나 따뜻한 샤워입니다. 반신욕은 단 10분만 해도 체온의 중심부를 따뜻하게 만들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반신욕을 너무 뜨겁게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잠이 드는 과정에서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야 몸이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는데 이 자연스러운 체온 하강 과정을 반신욕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잠이 쉽게 들고 자다가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반신욕이 부담스럽다면 따뜻한 샤워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취침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복부 근육과 척추 주변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부 주변 긴장이 줄어들면 호흡이 깊어지고 호흡이 깊어질수록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하루 종일 잘못된 자세나 긴장으로 인해 몸 곳곳에 굳은 부위가 생기는데 이 부위를 잠들기 전에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수면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렵게 하지 않고 가볍게 몸을 늘리고 굽히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취침 전 카페인과 차를 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홍차, 녹차, 심지어 일부 허브티까지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카페인이 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끊으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수면이 깊어집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 해도 성장 호르몬 분비에 큰 도움이 되고 다음 날 몸의 붓기와 피로도 감소합니다. 여섯 번째는 알람을 하나만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람을 2개, 3개 설정해 두고 잠을 자는데 알람이 여러 번 울리면 수면 사이클이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몸은 하나의 사이클로 천천히 깨어나야 하는데 알람 소리에 의해 강제로 깨면 깊은 잠에서 갑자기 얕은 잠으로 끌려 나오면서 하루 종일 피곤함이 지속됩니다. 알람을 한 번만 설정해 두고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이 지속되면 알람보다 먼저 깨는 경우도 많아지고 아침에 피로가 확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침 햇빛 보기입니다. 잠과 햇빛이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침 햇빛은 멜라토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10분만 쬐어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바로 잡히고 밤에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즉, 좋은 잠은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 햇빛은 몸의 리듬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스위치와 같아서 이 습관을 유지하면 밤에 더 깊이 자고 덜 깨고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루틴은 각각도 효과가 있지만 서로 연결되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이 앞당겨지면 수면이 깊어지고 수면이 깊어지면 다음 날 식욕이 줄어들며 식욕이 줄어들면 체중 관리가 쉬워집니다. 이런 연쇄 효과가 바로 수면 루틴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 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을 통해 회복하는 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면 루틴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몸은 스스로 지방을 태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 주변의 단단한 나이살도 점차 부드러워지고 옷핏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두르거나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효과입니다. 수면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하루의 에너지도 높아집니다. 나이살을 빼기 위한 노력이 결국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모여서 몸은 서서히 젊어지고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잠의 질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삶 전체의 리듬을 살 빠지는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식사부터 줄이고 운동을 늘리지만 사실 50대 이후의 몸은 단순한 의지보다 일상의 리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몸이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 지방은 안정적으로 분해되고 반대로 리듬이 흐트러질 때 몸은 지방을 저장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을 기반으로 한 생활 루틴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 스케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중에는 일찍 자고 주말에는 늦게 자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규칙한 패턴은 몸의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와 성장 호르몬 분비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수면의 시간이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몸은 마치 시차 적응을 다시 하는 것처럼 피로를 느끼고 이 피로가 지방 대사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성이 만들어지면 몸은 그 리듬에 맞춰 호르몬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 패턴이 자리 잡으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잠이 깊어지며 아침의 피로감도 크게 감소합니다. 나이살을 태우는 힘이 바로 이런 규칙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루틴을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활동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뒤로 밀릴수록 수면 준비는 늦어지고 수면의 질은 떨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밤 시간을 복잡하게 만들면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집니다. 저녁에 해야 할 일을 줄이고 몸과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TV나 스마트폰 자극을 줄이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가볍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단순한 루틴이 몸의 긴장을 낮추고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걷기와 같은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5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몸에 피로를 쌓이게 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체중 관리는 강도 높은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간단한 근력 운동에서 더 큰 효과가 나옵니다. 특히 걷기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잠을 깊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정도만 걸어도 몸은 훨씬 편안해지고 이 편안함이 밤의 숙면으로 이어져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녁 늦게까지 물을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밤중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깊은 잠이 끊기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지방 분해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오후까지 충분히 하고 저녁 이후에는 조금씩 줄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 동안 몸은 안정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해 요소 중 하나이며 코르티솔을 높여 복부 지방을 늘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명상, 심호흡, 간단한 일기 쓰기 같은 활동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몸을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작은 마음 관리 루틴이 수면을 깊게 만들고 결국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은 대개 침실 환경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침실은 최대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이어야 하고 침대와 베개는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환경에서는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침실은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작은 환경 변화가 잠의 질을 크게 개선하고 깊은 수면으로 유도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마트워치 없이도 가능한 수면 자가진단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 20분 이내면 정상이고 30분 이상 걸리면 수면 질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새벽이나 밤중에 깨는 횟수입니다. 하루에 2번 이상 깨면 깊은 잠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후 시간대 졸음 정도입니다. 과도하게 졸리다면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자가진단은 매일 1분이면 가능하고 자신의 수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루틴의 핵심은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 사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리듬이 흐트러지면 지방은 쉽게 쌓이고 나이살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나이살은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듬을 회복하는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면을 중심으로 하루의 리듬을 정리하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살을 빼고 50대 이후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살이 단순히 먹는 양이나 운동량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과 회복 시스템 전체가 보내는 신호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의 첫 번째 조정 장치가 바로 수면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살이 빠지겠어? 라고 스스로 한계를 두지만 실제로 몸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무리한 노력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수면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잠들어 있는 동안 몸은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호르몬을 회복시키고 지친 장기들을 정비합니다. 이 시간이 흐트러지면 하루 전체가 흔들리고 나이살은 그 흔들림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지켜내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몸은 외부의 자극보다 내부 환경의 균형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수면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뭘 먹지 말아야 할까? 어떤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질까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잠이 무너지면 어떤 다이어트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수면의 질만 회복되면 복부 지방이 줄고 식욕이 조절되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억지로 버티며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한 체중 관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면 루틴이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잠들기 전 조명 하나를 낮추는 것,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만 앞당기는 것, 아침 햇빛을 10분만 쬐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신체의 리듬을 되돌리고 그 리듬이 몸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아침에 배가 덜 나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달쯤 지나면 체중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잠을 통해 몸의 방향을 지방을 태우는 쪽으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불편함과 체중 증가, 만성 피로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언제나 균형을 찾으려 하고 자신을 회복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 기회를 주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잠이 깊어지는 순간 몸은 조용히 회복 모드로 돌아가고 그 회복은 하루하루 당신의 몸을 더 가볍게, 더 편안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모두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바꿔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부르고 결국은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집니다. 나이살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기에 서서히 풀어가는 과정도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지혜롭습니다. 잠을 회복시키면 그 지혜가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5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의지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잠이 바로 그 리듬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더 편안하게, 더 깊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잠이 당신의 몸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